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내 맡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내 맡김에 대해 몇 차례 언급했지만 나는 그 개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소 숙명론적으로 들립니다. 세상을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현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창조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동굴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맡김의 상태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성취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톨레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맡김이라고 하면 패배와 포기, 삶의 도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 맡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 대책 없이 수동적으로 참고 지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맡김은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른다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삶의 흐름을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는 지금이므로 내 맡김이란 지금의 순간을 무조건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면의 저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저항은 마음의 판단과 부정적 감정을 통해 있는 그대로에 대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살이가 잘못 돌아갈 때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과 지금 있는 것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고통의 틈새입니다. 세상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으려면 온전히 내맡기기 위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마자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와 연결됩니다. 저항은 마음입니다. 내맡김은 순수한 내적 현상입니다. 외부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 내맡긴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지금이라 불리는 미세한 조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흙탕에 빠졌을 때 좋아, 단념하고 진흙탕에 빠져 있겠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맡김은 단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불유쾌한 삶의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속이고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이 괜찮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리십시오. 상황 자체에 어떤 식으로든 이름표를 붙여 단정 짓지 말고 지금의 순간 속으로 주의력을 좁히십시오. 지금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항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있음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고 나서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십시오. 그러한 행동을 나는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분노, 절망,
좌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행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금의 순간에 이름표를 붙이려 들지 말고 계속 내맡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시각적인 비유를 들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은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손전등이 안개를 뚫고 당신 앞으로 좁다랗게 뚫린 밝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개는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삶의 상황입니다. 손전등은 당신의 깨어있는 현존이며 밝은 공간은 지금입니다. 내맡기지 않으면 당신의 심리적 모양새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에고의 껍데기가 굳어지면서 강한 분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판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을 느끼고 경쟁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도 일어납니다. 자연조차도 당신의 적이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두려움에 의해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편집증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병은 이러한 의식의 일상적인 부작용이 약간 더 심각해진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모양새뿐 아니라 당신의 육체도 저항을 하면서 굳어지고 경직됩니다. 몸의 여기저기에서 긴장이 일어나고 몸 전체가 위축됩니다. 건강한 기능을 위해 몸 안에 꼭 필요한 생명에너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흐름을 회복하는 데에는 운동과 물리요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맡김을 실천하지 않는 한 저항하는 마음도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의 삶의 상황을 구성하는 일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며 내맡김을 통해서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이요 당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시간 없는 현존의 영역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는 이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오직 한 가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맡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저항을 멈출 수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맡김은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얼마든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맡김의 상태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다른 특성이 당신의 행위 속으로 흘러듭니다. 내맡김은 당신을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에 연결해주며 당신의 행위에 존재가 주입되면 생명 에너지가 활기를 띠고 당신을 지금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갑니다. 무저항을 통해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엇을 창조하든 그 성취도가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됩니다. 열매가 저절로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질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를 행함이 없는 행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알아왔던 방식으로 작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면 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어휘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단어가 창조되어 쓰일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맡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취하는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내맡기지 않는 의식 상태에서는 진정한 긍정적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불쾌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고통이나 불행도 없으리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감정이 없다면 행동을 취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에너지나 의욕이 어디서 생길까요? 톨레가 대답합니다. 내맡김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하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연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삼라만상이 저 자신을 성취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불만족이나 불행도 없이 어떻게 생명의 기적을 펼쳐내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는 말했습니다.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불쾌하다면 지금 이 순간만을 따로 분리시켜 있는 그대로 내맡겨 보십시오. 손전등으로 안개를 가르는 것처럼. 그러면 당신의 의식 상태는 외부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저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상황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면,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만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절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언젠가 미래에 할 예정이거나 해야만 하는 일이 100가지나 된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계획을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활동 사진을 켬으로써 미래에 자신을 투사하고 현재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취하는 행동이 즉시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금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 깊이 내맡겨 지금 속으로, 존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영원한 현재의 차원에 들어가면 당신 쪽에서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신기하게 변화가 찾아오는 일이 많아집니다. 삶이 당신 편이 되고 협조적이 됩니다. 만일 두려움, 죄의식, 무기력과 같은 요인들이 당신이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생생하게 깨어있기만 하면 그것들은 현존의 빛 속에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내맡김의 상태를 나는 더 이상 신경을 쓸 수가 없다, 거나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태도는 숨겨진 원망이 담긴 부정적 감정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면을 쓴 저항일 뿐입니다.
내맡길 때 안쪽으로 주의력을 돌려서 저항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아주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한 줌의 저항이 생각이나 감정의 형태로 어딘가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에카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였습니다. 진정한 내맡김이란 무엇일까요? 내맡긴다는 것은 지금의 순간에 저항하지 않고 무조건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조차 거기에 내 에고의 판단과 분별을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좋고 싫고 옳고 그리고는 전부 다 마음이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자체는 아무런 정해진 의미도 없으며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인 것입니다. 내맡긴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크게 절망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항하고 부정하는 에고의 그 마음이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고 상황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맡김은 또한 온전한 내려놓음입니다. 에고의 욕심과 바램을 모두 내려놓고 모든 일은 최상의 선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알므로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일인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에고에 갇힌 나보다 더 큰 지혜에 온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내맡김은 오직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 절망은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과거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미련이나 후회 혹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들을 잘라내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면 정말이지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수백 가지의 일을 생각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지금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입니다. 내맡김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여 에고의 마음에서 벗어나 더 큰 지혜의 힘에 접속하는 것이 바로 이 내맡김입니다. 삶을 창조하는 가장 큰 비밀은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서 행하는 바로 이 내맡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